안녕하십니까. 손에 잡히는 경제의 유원자입니다. 지난주에는 은퇴 플랜에 그중에서 특히나 로스 IRA와 트래디셔널 IRA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상 중요한 것을 한 가지 빠뜨렸는데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인출할 시에 트래디셔널 IRA는 텍스를 내셔야 하고 로스 IRA는 그 인출하는 금액에 대해서 전혀 텍스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한 그 은퇴 플랜을 위한 자금을 투자하는데 오늘은 그 투자 품목에 대해서 말씀을 개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투자 품목에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캐시, 영어로는 캐시라 그러면서 한국말로는 은행권이라든지 아니면은 현찰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찰이라는 것은 갖고 계신 지폐가 아니라 은행권을 얘기하고 현금화를 바로 하실 수 있는 그거를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캐시에 현찰에는 어떤 것이 있냐 하면은 체킹 어카운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이빙스 어카운트가 있죠. 세이빙스 어카운트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머니마켓 어카운트가 있습니다. 머니마켓 어카운트. 그 다음에 CD, 정기 예치금인데 이 정기 예치금이 1년 미만짜리에 그 만기가 되는 이것을 저희들은 캐시, 은행권이나 현찰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체킹 어카운트, 세이빙스 어카운트, 머니마켓 어카운트, CD 어카운트는 그 골이 항상 이 돈은 원금이 손해 보시지 않고 인출하실 때 항상 바로 꺼내 쓰실 수 있으면서 이것을 이용하시는 목적은 매일매일 생활비에 쓰는 거, 비를 페이한다거나 물건을 사신다거나 또 가까운 장래에 어떤 계획이 있어서 그러한 그 요금을 지불하신다거나 그럴 때 쓰시는 것이 이제 캐시, 현찰 이런 그 네 가지의 부분을 우리가 캐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뭐가 있냐면 영어로는 반드라고 하고 한국말로는 채권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채권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는 무엇이 있냐 하면은 거버먼트에서 발행하는 그 거버먼트 반드가 있는데 우리가 이거는 뭐라고 그러냐면 정부에서 발행하는 채권이라서 정부 발행의 채권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코퍼레이션에서 발행하는 채권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그 회사 채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로컬 거버먼트, 스테이트 오브 일리노이 주라든지 캘리포니아 주라든지 아니면은 시카고 시에서 발행하는 채권 그런 것을 우리가 로컬 거버먼트 채권 반드라고 하고 우리가 지방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방채에서 생기는 이유는 그 지방 시티 이런 그 스테이트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서 생기는 이유는 페더럴 텍스 연방 세금을 물지 않기 때문에 또 한 마디로는 텍스 이그젬 반드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그 인터내셔널 반드. 그래서 이거는 외국채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채는 그 미국에서 발행하는 것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발행하는 채권에 투자를 하는 그런 그 채권을 우리가 외국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채권에 투자를 하시는 분은 이윤을 수입원으로 쓰시는 목적으로 그래서 10년 미만 안에 쓰시는 돈은 이 채권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우리가 스탁을 얘기하겠습니다. 스탁은 보통 우리가 증권이라고 하는 투자 품목입니다. 스탁에도 또 이렇게 한 네 가지로 종류가 나눠지는데 첫째로는 대기업체, 그래서 영어로는 large capital stock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국말로는 대기업 증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두 번째로는 미드캡이라 해서 중간 정도의 자산을 갖고 있는 회사에서 발행하는 증권을 스탁을 우리가 중기업
증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소기업체, 스몰 그 자본을 갖고 있는 회사에서 발행하는 증권 스탁을 우리가 소기업 증권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미국 내에 있는 회사에서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 있는 회사에서 발행하는 것을 인터내셔널 스탁이라고 해서 이것 역시 외국 증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네 가지 종목의 증권이 있는데 이 증권은 캐시나 채권보다는 위험부담이 많고 그 대신에 수익이 높기 때문에 증권에 투자를 하시는 분은 적어도 10년 이상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으신 분이 증권에 투자를 하시고요. 또한 우리가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그 스탁, 증권에 투자를 하셔야 되고 증권에다 투자를 하시게 되면 본인이 소유주가 되시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하신 돈이 손실을 보든 이익을 남기시든 다 본인이 감당하셔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특히 위험 부담 때문에 증권에 투자하신 거는 시간을 충분히 주시고 또 10년 이상 그리고 또 시장의 등락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 톨러런스, 위험 부담을 감수하실 이런 배짱이 있으셔야 이제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저희들이 부동산, 리얼 에스테이트, 부동산 투자가 있습니다. 이 부동산 투자에는 직접 투자가 있고 또한 간접 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접 투자하고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직접 투자는 여러분들이 다 많이 하시는 거죠. 내가 집을 사고 팔고 하시고 또 투자로서 아파트라든지 커머셜 빌딩을 사서 테넌트를 드리고 내고 하는 이런 것들 매니지먼트를 본인들이 직접 하셔서 그거에 대한 손익계산서가 나오는 그 밸런스도 본인이 감당하셔야 되지만 이 간접 투자는 투자회사에서 투자자들을 모아서 그 돈을 모아가지고 그분들이 부동산에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모든 그 권한이나 매니지먼트는 그분들이 하고 투자자는 거기서 나오는 이윤을 받고 그 다음에 투자한 그 부동산이 상승했을 때 거기서 나는 수익을 같이 또 분배해서 나누어 먹는 것이 그런 것이 이제 직접 또한 간접적인 부동산 투자이고 아시다시피 부동산 투자는 하루아침에 그 수익이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 역시 그 장기간 투자를 하셔야 되며 또한 목적이 이윤을 받아서 수입원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우리가 또 부동산에 투자를 하시는데 만약에 이런 직접인 간접 투자를 하시면서 수익이 필요하시지 수입원으로 필요하시지 않은 분들은 또 거기에 재투자를 하셔서 이 다음에 그 투자회사가 부동산을 팔았을 때 거기에 더욱더 많은 그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도 물론 아시다시피 리스크가 있죠. 내가 팔고 싶을 때 못 팔고 지금처럼 부동산 경기가 별로 안 좋을 때는 내가 상값보다 떨어지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 위험 부담을 감당하셔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영어로는 얼터너티브 투자라고 그래서 이거는 그 인베스트먼트는 뭐냐 하면 한국말로는 대체 투자라고 하겠습니다. 대체 투자는 뭐냐 하면은 이렇게 현금으로 투자를 하시는 캐시라든지 채권이라든지 증권이라든지 부동산 투자가 아닌 금이라든지 또 내추럴 리소스처럼 가스라든지 오일이라든지 은이라든지 이런 것에다 투자를 하는 것을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 얼터너티브 대체 투자는 그 증권 마켓하고는 똑같이 같이 업하고 할 때 다시 업하고 같은 방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것 나름대로의 그 분야가 올라가는 거가 이런 것이 시기적으로 다르고 또한 이건 역시 본인들이 직접 투자를 사서 금이나 이런 걸 사서 하실 수도 있지만 투자 회사를 통해서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자기들이 컨트롤이 없고 또 이 투자도 분명히 리스크가 있어요.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곳에 두시는 거는 이것 역시도 적어도 5년에서 10년 정도 장기전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얼터너티브 대체 투자 역시도 수입원으로서 본인들이 그 투자를 하시는 방법도 있고 수입원으로 그 이윤을 배당 받을 때 받지 않으시면 그것이
다시 재투자가 돼서 이 다음에 그 투자회사, 대체 투자회사에서 그 투자 품목을 팔았을 때 여러분들한테 드린 수익률이 높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크게 나누어서 투자 품목은 캐시, 반드, 채권, 그 다음에 스탁, 증권, 리얼에스트, 부동산, 얼터너티브 인베스트먼트, 그래서 대체 투자로 5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종목은 여러분들이 왜 투자를 하는지 투자의 목적과 그 다음에 투자의 시기와 그 다음에 투자를 거기서 생기는 위험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그 감당 능력에 따라서 투자를 하시면서 돈이 10만 불이고 50만 불이고 얼마든지 있든지 그 자기에 맞추어서 품목에 대한 그 포션 그것을 나누어서 어디에 몇 %가 들어가 있는지를 정확히 잘 알고 투자를 하시며 그래서 분산 투자를 하시고 매년마다 투자를 다시 점검해서 증권 시장이라든지 채권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다시 리알로케이션, 리밸런스 그래서 다시 재분배라든지 재투자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투자의 종목을 큰 틀에서 5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투자를 잘 하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투자 중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투자 품목인 뮤추얼 펀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